7데이즈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노스사이드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강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이른 아침까지 연이어 6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들은 여러 명으로 몰려다니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총을 들이댄 후 금품을 요구하고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모두 사용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6건의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같은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2100블럭 웨스트 그레이스 스트리트과 3400블럭 노스 리비트, 1700블럭 웨스트 버타우 애베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다른 명문 대학들과 담합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한 혐의와 관련해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합의했다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은 합리적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관련 서류와 관행에 관한 정보 등을 나머지 대학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이 지난해 1월 일리노이 북부 지원에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 16개 대학을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집단 소송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가운데 실종자는 여전히 1000명 이상이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CNN 방송에 따르면 하와이 주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주민의 수가 여전히 100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산불로 현지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는 모두 111명. 여기에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부상자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회의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특검 질문이 나오자 즉각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한미일 3국 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이 하와이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능력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라스베가스 한 남성이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긴급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자택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50살의 제임스 지나로 살인 혐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제임스 지나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